9월 13일 수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날씨 그중에서도 비와 기온을 좀 꼭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우선 지금 내리고 있는 비, 내일 낮까지 이어지고요. 잠시 잦아들었다가 다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길게 비가 또 이어질 전망입니다. 꽤 길게 오네요. 네. 비 덕분에 기온도 꽤 낮아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4도, 광주 26도, 부산 28도로 어제보다 한 3도에서 6도 정도 꽤 많이 떨어지니까요. 네. 한낮이라도 오늘 생각보다 덜 덥네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더 잘 챙겨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 말 듣는 순간 약간 오싹해지고 있어요. 좀 추워지고 있어요. 네. 오늘도 놓쳐선 안 될 국내외 소식부터 생활 경제 그리고 수요일 따끈한 연예계 뉴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클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비 오는 수요일인데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준비돼 있죠. 네, 첫 그렇습니다. 번째 이슈 뭘까요? 네, 첫 번째는요. 원격 근무 계속입니다. 자,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에 6경기 만에 첫 승리를 따낸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 바로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서 원격 근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6경기 만에 드디어 첫 승리. 근데 네. 국내에서 머물지 않아서 참 원성을 샀는데 클린스만 감독이요. 네. 이번에도 바로 들어오지 않는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듣기로 하고 일단 우리 축구 대표팀 1대0 승리 축하드립니다. 일단. 네. 네. 지금 뭐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조규성 선수가 해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머리로 클린스만 홀을 구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조규성은 0대0으로 팽팽한 전반 32분에 황인범의 한 템포 빠른 패스가 상대 수비수의 몸에 굴절된 것을 헤더로 연결해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부임한 이후에 승리가 없었잖아요. 네. 이 클린스만 감독으로서는 이번에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네. 경기가 끝났는데 일단 여전히 유럽에 머무른다고요? 네, 그 유럽에 간 김에 대표팀의 주축인 유로파 선수들을 체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일단 이번 주 주말에 그 김민재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경기를 관전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서 선수 경기를 지켜보는 것도 또 네. 감독으로서 할 일은 맞기는 한데 근데 계속해서 그 원격 근무 문제가 볼 수가 없죠,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네.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한국 안 들어와? 이런 네. 정말 나오죠. 네, 네, 김민재 네. 선수 하면은 또 이미 검증이 됐는데 그걸 또 굳이 현장 혹시 사심을 채우고 싶은 거 아닌 건지. 그러니까요. 본인이 보고 싶은 저도 거 보러 아닌 가고 건지. 싶어요. 네. 자, 물론 그 김민재 선수만 보는 건 아니라는 그런 관측도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이후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추가로 유로파 선수들을 관찰한 뒤에 한국에는 9월 말에나 돌아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이후 6개월이 넘는 기간에 주로 외국에 머물렀습니다. 네. 이 때문에 원격 근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동안 방송 출연 등 부업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서 팬들의 반감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서요. 이번 소식도 조금 더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새벽에 영국에서 열린 사우디와의 평가전 승리로 클린스만 감독 경질로는 일단 좀 잠잠해질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클린스만 감독이 말한 화끈한 공격 축구 네. 앞으로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구 얘기한 김에 다음 이슈도 우리 소니,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관련 이야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이 셀카 거절입니다. 네. 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사진을 같이 찍자는 팬의 요청을 네. 공손하게 두 손 모아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한 축구 팬이 자신의 아이폰을 손흥민 선수에게 건네주며 같이 셀카를 찍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폰을 건네받기를 거절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폰을 가진 팬은 스스로 기기를 조작해서 손흥민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키워드 제목에 거절 이렇게 하면서 물음표가 붙여져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한 건 아닌 건데 네. 팬들한테 이 손흥민 선수가 되게 친절하기로 유명한데요. 근데 왜 아이폰은 건네받지 않은 걸까요? 네, 여러 매체들이 그 분석한 이유는 네. 바로 그 손흥민 선수가
삼성전자, 갤럭시의 브랜드 앰베서더, 즉 홍보대사로 활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계약 조건에 아이폰을 직접 조작하는 건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요. 네. 실제로 손흥민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팬의 요청에는 직접 그 팬의 그 휴대폰을 건네받아서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아까 오. 그 직접 손을 들고 찍어주는 영상도 나왔거든요. 네.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그렇게 좀 아이폰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인 건데요. 결국은 덕분에 삼성 갤럭시를 들고 간 팬은 그 손흥민의 7번 유니폼을 펼친 채 손흥민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었죠. 이 바로 이 장면. 모습이죠. 네. 직접 들고 찍은 것과 그러니까 덕분에 지금 옆에 선수가 파란색 유니폼 들고 있었죠. 네네네. 근데 지금 왼쪽 사진은 팬이 직접 자기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아이폰은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팬이. 같은데 다른 느낌인데 네, 그 네. 이유의 차이는 바로 휴대폰의 어떤 기종 브랜드. 차이였다, 브랜드 차이였다라고 볼 수 있죠. 예.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계약 조항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계약 내용, 뭐 약속을 좀 철저히 지키는 그런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었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뭐 이런 뒷이야기 듣는 것도 상당히 재밌네요. 재밌어요. 우리 축구 대표팀 어쨌든 이번 사우디전 승리를 바탕으로 앞으로 좀 계속해서 감독은 원격금으로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들어오겠죠? 네. 우리 선수들은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가짜 채널 주의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명 가전제품의 공식 AS 센터를 사칭하며 돈을 뜯어내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하하. 자, 카카오톡 채널에 유명 가전업체 이름을 검색하면 여러 개가 뜨는데요. 눌러서 들어가 보면 사업자 정보가 확인됐다라고 나오는 건 3개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인 상황입니다. 오, 이 카카오톡에 기업 홍보 채널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거기서 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네. 근데 이 가짜라는 거는 뭐 불법 채널이라는 건가요? 일종의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고객 A씨는 청소기를 고치려고 한 AS 센터, AS 채널에 연락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자 가지고 있는 제품을 보내주면 새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답이 왔고요. 카톡 채널로 대화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대신에 그 보증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보내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내용 들어보시죠. 보증금 형식으로 입금을 하면 다시 환불받는 상태로 해서 본인들이 새 제품을 보내주고 이제 이 제품은 회수한다라는 내용 오류가 돼서 입금 자명이 자꾸 안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일단 입금이 확인되면 20만 원을 환불해 준다라고 해놓고 자 입금 자명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실명 인증을 위해서 한 번 더 4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또 아이고, 요청을 아이고. 한 거죠. 결국 이상하다 싶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건 이제 직접 전화를 한 거죠. 네네. 해당 채널은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AS 센터를 사칭한 카카오톡 가짜 채널이 아직도 운영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취재진이 직접 대화를 나눠봤는데 공식 센터냐라고 묻자 맞다라고 일단 답을 하고요. 그리고 피해 사례를 말하자 그런 일 없다라고 잡아뗍니다. 네. 또 기자임을 밝히자 대화가 그냥 끊어졌습니다. 아이고. 팽기는 게 네. 있나요? 네. 그런 거죠. 자, 20명 넘는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고요. 이 중에는 300만 원 넘게 입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아이고. 피해자 A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카카오톡 측은 일단 공식 계정에는 인증 마크가 달려 있고 검증되지 않은 채널의 경우에는 주의 문구를 써놨다면서 사칭 계정을 조심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JTBC 채널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인증 체크 무늬, 그다음에 겉에 톱니 바퀴 모양의 무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너무 작아요, 사실. 그래서 카카오 입장에서도 좀 이걸 좀 공식 인증 마크 널리 알리고 또 이 크기를 좀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게 키우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고요. 이용자가 좀 더 속지 않게요. 맞아요. 그동안은 좀 무심코 그냥 채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다면 네. 이런 예전에도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인증 마크 꼭 확인을 해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체는 존재를 하는데 채널이 가짜인 거니까 네. 뭘 구매하거나 할 때는 특히 그 업체 직접적으로 한 번 더 요청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요즘 카카오톡으로 AS 접수도 많이 하는데 이런 비대면을 이용해서 가짜 계정으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하는 일종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지진 이어 대홍수입니다. 자, 아프리카에선 연일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모로코에서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웃나라 리비아는 대홍수로 비상입니다.
네, 강력한 폭풍우가 덮치면서 마을이 통째로 쓸려 나갔습니다. 아이고. 건물보다 훨씬 큰 폭풍이 위협적으로 도시를 덮치자 불어난 흙탕물은 도로를 삼키고 또 사람들이 탄 차들이 그대로 쓸려 나가는 그런 아이고. 상황이 됐습니다. 차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사람이 물살에 그냥 그대로 휩쓸려가는 모습도 보였는데 네. 마치 정말 그냥 재난 영화인 걸로 믿고 싶은 장면이에요. 네. 북아프리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피해가 얼마나 지금 큰 상황입니까? 네, 그 리비아 동부에 태풍 데니얼이 강타하면서 강한 비바람이 집중이 됐습니다. 예. AP나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5천 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아이고. 되고요. 또 실종자도 10,000명에 달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유 수출 터미널 4곳도 폐쇄가 되면서 유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또 그 태풍 데니얼이 강타를 하면서 폭우가 쏟아지다가 댐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피해를 키운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저게 좀 이 다음번에 모습이 좀 나올 텐데 그 댐이 있던 자리가 이제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아파트 단지 같은 단지에서 곳 이제 같아요. 물로 덮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완전 있죠. 황토빛 물이 그냥 가득 찼습니다. 네. 예. 잔뜩 덮여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댐이 넘치면서 좀 물이 이렇게 들어차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비가 그치면서 조금은 이제 날은 갠 상태인데 여전히 물이 잠겨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여기 이제 도심지의 모습인 거고 이 도심지를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는 이제 댐이 있었습니다. 네. 도심의 근처에 가까운데 댐 2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댐이 있던 자리가 지금은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마치 아하. 계곡처럼 변해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바로 항구 도시 데르나 인근에선 댐 2곳이 터지면서 도시 전체를 삼키면서 피해가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그 큰 댐이 가두고 있던 물이 도시로 흘러 들어갔으니 그게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네. 그런데 리비아 지금 나라 상태가 현재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를 빨리빨리 해도 모자른 상황인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면서요. 정확한 피해 규모도 확인하기 어렵다고요. 네, 그 리비아는 그 지난 2011년 아랍의 혁명 여파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에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이 국민군과 서부의 통합 정부가 대립하는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피해가 컸던 동부를 장악 중인 리비아 국민군이 따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군요. 지금 실종자만 10,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추가 피해가 나올 테니까 걱정이 됩니다. 또 앞서 대지진으로 피해가 컸던 모로코도 네. 사망자가 지금 2,900명 넘었어요. 3,000명 가까워지고 있는데 네. 지금 생존자들도 부족한 생필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모로코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이제 모로코 국왕의 호화 생활, 뭐 파리에서 머물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뭐 뒤늦게 와서 뒤늦게 조치를 하는 척한다 이런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모로코를 돕겠다면서 새 각국에서 일단 손을 내밀고 있지만 예. 정작 모로코 정부는 이제까지 딱 4개 나라의 원조만 받아들였는데요. 자, 국가 위기 시에 국왕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진 발생 당시에 국왕은 자신의 프랑스 파리의 호화 주택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 에펠탑이 바라보이는 고급 주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최고 권력인 국왕의 부재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외국을 오가면서 누려온 국왕의 호화 생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자연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맞은 이 두 나라 모로코와 리비아 상황 살펴봤는데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조금 우리와는 먼 나라 아니야라고 해서 무관심할 수 있는데 이게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들려온 소식이 있으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세요.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쓰레기 버려놓고는 사유지 마자입니다.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봇대 앞에 쓰레기들이 한가득 벌어져 아유. 있고요. 플라스틱 병에 일반 쓰레기, 맥주캔까지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이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자신의 집 앞에 이렇게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고 알고 보니 앞집 공유 숙박 이용객이 버리고 간 거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숙박을 한 사람과 연락이 닿았고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주면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겠다라고 말했다는데요. 그런데 집주인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는 않고 대신 쓰레기 폐기 비용으로 3만 원을 보내겠다고 했답니다. 글쓴이는
아니 자신이 뭐 돈 받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은 아니니까 치우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러자 만만치 않은 대응이 이어졌는데요. 숙박 이용객은 거기가 사유지라고 볼 수 있냐라면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도 없었고 등본을 조회해봤지만 사유지가 아니란 취지에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연락하면 협박죄 고소의 증거 자료로 이용하겠다라면서 경고까지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쓰레기 버려놓고 법 운운하며 적반하장이네 대응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119 구급차가 택시인가요?입니다. 이번 소식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119 구급대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저녁 9시쯤에 아이가 고열에 시달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아이의 체온은 38.8도, 그리고 맥박이나 호흡, 혈압 같은 거는 이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 아이가 선천적인 심장병이 있고 차트가 다 거기 있으니까 아이가 다니던 특정 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가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리는 곳에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뭐 단순 고열이면 해열제도 먹였을 거고 조금 상황을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드는데 워낙 긴박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부모가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처 병원 응급실로 그러면 이송을 해주겠다라고 글쓴이가 밝혔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이 아이의 부모는 해당 병원으로 꼭 가야 한다라면서 그 병원으로 가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 글쓴이는 원래 단순 고열 환자는 이송하지 않는데 아이라서 근처 병원으로라도 이송해주겠다고 한 거다. 관내를 오래 비울 수 없으니까 사설 구급차를 타라 라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랑이 할 시간에 뭐 택시를 불러서 간다던가 다른 방도를 찾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 수도 싶기도 있을 것 하고요. 같아요. 네, 근데 이 아이의 부모가 녹음기를 켜더니 아이가 잘못되면 다 당신 책임이다. 민원 넣을 건데 그래도 안 갈 거냐? 라면서 따졌다고 합니다. 구급대원한테. 네, 결국 이 글쓴이, 그러니까 그 구급대원한테 근처 병원도 안 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는 이제 그 글쓴이는 그냥 현장을 떠났다고 해요. 이런 상황 혹시 여러분은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가요? 이게 이제 열이 38.8도.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열 나는 건 사실 흔한데 이 아이는 이제 심장병이 선천적으로 있으니 그게 조금 이제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2시간 걸리는 병원까지 가달라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119 그 그죠? 공식 공공의 어떤 재원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119는 어떻게 공공의 재원으로서 그 관내에 있는 유급 상황을 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아이가 그렇게 열이 나면 당황스럽고 부모로서는 걱정이 되죠. 근데 이제 좀 119를 이용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방법, 하다못해 뭐 콜택시를 부른다든지. 네, 아니면 사설 그죠? 구급차 아까 말한 네. 대로 아니면 뭐 빨리 자가용 아까 밤 9시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밀릴 시간은 아니니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워낙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심장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일단은 가까운 데로 가서 그 원래 병원에 있는 자료를 좀 이쪽으로 옮겨달라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글쓴이는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과연 어디로 쏠렸을까요? 네네. 네, 대부분 현재 이제 보니까 투표에 참여한 5천여 명 가운데 대부분이 아이 부모가 진상이라는 의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97% 정도였고요. 부모 입장에서 구급대원들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의견은 3% 정도였습니다. 누리꾼들은 119 구급차가 택시는 아니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라면서 반응이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치즈케이크의 파리가 어떻게입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제보받은 한 사진입니다. 빵 안에 검정색 물체가 박혀 있는데요. 다름 아닌 파리입니다. 이 빵은 SBC가 지난달 해썹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제조해 전국 파리바게트로 유통한 치즈케이크인데요. 현지 공장을 조사한 시각처 관계자는 공장 내부에서 파리가 날아다니는 걸 확인했고 비닐 포장 제품인 만큼 유통 과정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걸로 조사됐다고 JTBC 취재진에 설명했습니다. 이후 관할 지자체 통보 등을 거쳐 시정명령이 내려질 거라고도 했는데요. SBC 측은 아직 공식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일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비판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크리 뉴스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제 옆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연락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관심사 전하고 있으니까요. 이 메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로 여러분의 사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정식 기자가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 취재한 생활경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추석이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추석 관련해서 취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주변에도 뭐 벌써 이제 선물 미리 예약하거나 그 차례 상차림 그런 거 어디서 사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아, 네네네. 어제만 하더라도 이 전통시장 다녀왔고요. 엊그제는 동네 슈퍼 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대형마트까지 다녀왔습니다. 곳곳을 샅샅이 뒤졌는데 보통 좀 한 힘듭니다. 곳을 가지 않나요? 예, 좀 이렇게 힘들게 돌아다닌 이유가 네네. 이 살 품목은 정했는데 조금이라도 어디서 사면 이게 더 쌀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발품을 좀 팔면서 다녀봤는데요. 네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추석 준비 알뜰하게 하는 법. 네.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미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이 선물 세트 예약 주문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올해는 뭐가 좀 더 비싸고 또 뭐는 저렴한지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형마트 입구에 추석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습니다. 고객들이 따지는 건 가성비입니다. 가격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뭐 할 데가 많으니까 그냥 3, 4만 원? 3, 4만 원. 마트도 이런 소비자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5만 원 미만의 이런 상품들이 꾸준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7,000원. 여긴 10,000원대도 있네요. 예, 이런 상품들이 좀 인기가 있다는 거죠? 네, 작년 대비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일부 신선식품들도 몸값을 낮춥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우 담당 맞으시죠? 맞아요. 제가 지금 이 제품을 좀 찾으러 왔는데 네네. 이게 한우 맞는 거죠? 이거 한우 국거리하고 불고기로 이루어진 한우 정육 세트입니다. 10만 원 이하여서 지금 제가 찾으러 온 건데 요즘 더 되게 싼 거 찾으세요? 예. 더 싼 거 보여드릴까요? 싸면서 한우인 거. 하루 불고기 세트인데요. 작년에는 88,000원에 판매했던 상품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2만 원 넘게 싸졌네요? 한우 평균 도매가는 지난 6일 기준 원 플러스 등급 등심 100g 기준 1,907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때 12,503원보다 12.8% 내렸습니다. 올해 시장에 나온 한우 수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과일은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사과는 지난 11일 기준 지난해 같은 때보다 60.8% 올랐고 배도 28.1% 비싸졌습니다. 근데 이 과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훨씬 비싸진 것 같아요. 예, 올해 작황이 부진해서 소비자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지금 포도류 같은 경우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저렴하고요. 특히 샤인머스켓은 작년에 비해 한 20% 정도 저렴합니다. 이외에 키위 등 수입 물량이 많은 과일도 지난해보다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는 대형마트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가 편의점입니다.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선물 세트들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런 통조림류 이런 것도 있고 돌김,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 비타민 음료도 1+1 행사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적 저렴한 선물 세트들 말고 고가의 선물 세트까지 여기서 판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치된 책자를 보고 상품을 주문하면 약속한 날 물건을 편의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혹시 추석 선물 세트 찾으시나요? 예. 근데 이게 뭐 종류가 뭐 엄청 많네요. 네, 저희는 이제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자전거 그리고 타이어 렌탈 등의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전도 있어요. 제일 비싼 거는 1억짜리 위스키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억짜리요? 네.
여기서도 알뜰 쇼핑은 가능합니다. 인기 있는 제품은 한우 한돈 선물 세트입니다. 11만 원에 판매되던 걸 통신사 할인이랑 사전 예약을 통해서 9만 원대에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은 추석 선물. 어디서 어떤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면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까 대형마트 그 추석 선물 다시 한번 따져보면,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한우는 한 12% 정도 도매가가 내렸고, 근데 과일, 특히 사과는 너무 비싸졌어요. 아까 60% 넘게 올랐는데. 그 정도 올라가면 이건 네네. 진짜로 손이 잘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다만 샤인머스켓은 작년보다 많이 좀 내렸네요, 가격이. 포도류 자체가 네네. 이제 농가가 좀 많아져서 그래서 출하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내려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 고기 세트보다 과일 세트가 더 비싼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네네. 진짜로 그런 것들이 일부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도 만일에 나는 그래도 과일을 사야 되겠다 네. 싶다 하면은 사과, 배 이런 것들 단일 품목으로 묶인 것들 말고 네. 이렇게 복합 과일 아니면 또 수입 과일이 같이 좀 섞여 있는 거를 사는 게 조금 더 풍성해 보이면서도 저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격이 좀 내린 샤인머스켓이랑 지금 많이 오른 사과랑 좀 섞어서 하면 보기도 좋고 사실 샤인머스켓 맛있으니까요. 네네. 좀 커 보이니까요. 네네. 받는 사람도 좀 풍성한 느낌이 들겠죠. 예. 근데 좀 비싼 것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연령대별로도 그렇고 뭐 취향이 있으니까 그런 취향도 좀 조사를 하셨죠. 취향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한 유통업체가 최근에 나이대별로 이 받고 싶은 추석 선물 이걸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네. 앵커님은 어떤 걸 받고 저는 뭐 선물하면 역시 현금을 네. 상당히 머니 클래스를 네. 진행하면서 현실적입니다. 조금 더 네. 현실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식품 중에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거를 중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자, 지금 이제 한번 띄워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위는요. 연령을 불문하고 오. 이렇게 육류가 나왔습니다. 네. 고기 좀 먹고 싶다. 원 없이 좀 먹고 싶다. 네네. 내 돈 안 내고 받는 걸로 먹고 싶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2위부터는 나이대마다 조금씩은 좀 갈립니다. 그래요? 자, 20대 같은 경우에는요, 육가공품, 저게 이제 통조림류, 그러니까 햄이나 아니면 뭐 참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층들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또 보관 기간도 좀 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30대 들어가면요, 과일입니다. 자, 이제 몸을 조금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네. 거죠. 자, 그리고 40대 가면은 대놓고 몸 생각합니다. 자, 건강식품. 자, 이렇게 2위로 나왔습니다. 자, 40대 같은 경우에 유가공품이요. 네. 저기 뒤에 이제 4위예요. 자, 이 정도라는 거는 이제 뭐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주면 받겠다. 뭐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쌀밥에 딱 먹으면 좋은 그 짭조름한 햄 그거 참 좋아하는데 그게 20대에서 2위군요. 저의 마음은 20대인 것 같습니다. 자, 추석에 선물 세트만 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뭐 과일도 나눠 먹고 그다음에 차례상에 올릴 뭐 성수품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또 돈 들 일이 많거든요. 그거는 재래시장을 가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재래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는 법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서울 동작구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상인들은 추석맞이 장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여기도 정육점부터 가봤습니다. 저희 한우 슈플러스 등급 판매합니다. 툭불이요? 그럼 밑에 있는 것들이 다 툭불이에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카드나 현금보다 돈을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상품권 할인받아서 구매하셔서 갖고 오신 거죠? 그렇죠. 여기 두 개. 예. 근데 이거 뭘 좀 더 할인해 주는 것 같네요? 요거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하는 행사입니다. 할인에 할인이 더해진다기에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9만 원 가지고 가서 10만 원을 채웠거든요. 예. 근데 할인이 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걸로 가지고 저희 시장에서 6만 7천 원을 구매하시면 또 2만 원을 드리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10,000원 혜택 받았고 여기서 2만 원 하면은 6만 7천 원어치 쇼핑을 하는데 예. 3만 원 혜택 받는 거네요. 그럼요. 3만 7천 원이면 6만 7천 원치 사갈 수 있는 정말 큰 행사입니다. 단골 손님과 상인 간 정겨운 대화는 덤입니다. 싸져요. 조금 싸죠. 조금 싸요. 애누리도 좀 많이 하세요? 애누리 많이 안 해요.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방송을? 애누리 많이 해준다고 그래야지 어머니. 아니 많이 안 해주는데 왜 거짓말을 해? 많이 안 해주는.
명절을 앞두고 품목마다 촘촘하게 오르는 물가. 서민들은 곳곳에 숨어있는 할인 정보로 힘겹게 이겨내는 중입니다. 그 상인분이 애누리 좀 해달라고 말해라고 했는데 안 해주는데 왜 말해라고 아주 정직한 인터뷰를 해주신 그분 정론직필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상품권도 9만 원에 10만 원어치 샀는데 아까 그 표를 들고 보여주셨는데 또 시장마다 자체 할인이 들어가면 꽤 혜택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예. 보니까 이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게 일단은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같은 구성으로 추석 차례상을 만일 차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네네. 때, 자,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조금 더 저렴한 거가 이게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한번 보죠. 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이 조사를 한 건데요.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를 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23만 7,381원. 자, 그런데 대형마트는 28만 581원.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차이가 벌써 이 4만 원 넘게 나는 겁니다. 네. 4만 3,2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나다 보니까 약 15%가 저렴해진 건데 이거는 기본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아까 전에 현장에서 봤던 것 같이 온누리 상품권 할인 들어가죠. 네. 그리고 전통시장 자체 할인 들어가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할인 금액이 거의 얼추 한 1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네. 뭐 사실 주차가 불편해 전통시장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대형마트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품목에 따라서나 상황에 따라서 재래시장 잘 이용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주차도 편한 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허용 시간이 있더라고요. 도로에 그냥 댈 수 있게 해주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마치기 전에 상크리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하나 준비해 오셨죠.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과일이나 고기 세트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꼭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있다고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네네. 이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예. 자, 한우의 경우에 이 원뿔, 투뿔 이거 등급 나뉘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네. 예, 원뿔이 좋은 걸까요? 투뿔이 좋은 걸까요? 뿔이 아닌가요? 네. 당연하죠. 플러스가 2개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네네. 값도 더 비싸고요. 네, 좀 많이 자, 먹어봐서. 네네. 그런데 자, 이게 알기 쉽게 제가 A 제품, B 제품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기 위에 보면은 투뿔 제품, 자, 이거는 만 원대입니다. 네. 11,000원대입니다. 이건 100g당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건데요. 예. 자, 원뿔 제품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가 2개인 게 더 상급 고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100g당 기준을 했을 때 2 플러스가 10,000원대고 그런데 이마트에서 파는 게 2 플러스가 아니라 1 플러스인데도 3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급 제품인데 100g당 가격이 높은 그런 상황이네요. 아무래도 이 3만 원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실제 상품을 보면은 이 겉포장이 좀 더 고급스럽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 식당의 이름을 좀 빌려서 이렇게 쓴 것도 좀 있습니다. 브랜드 값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지금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고기 선물인데 본질은 고기잖아요. 네네. 투뿔이 들어가고 원뿔이 들어간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는 이거 좀 꼼꼼히 이 선물을 살 때는 이게 어떤 등급이 들어갔는지 잘 안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가격표 보면 100g당 가격으로 환산해서 100g당 얼마다 이런 게 또 표시가 되는 게 조그맣게 적혀 있으니까 그걸 꼭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포장이 요새는 환경 생각한다고 해서 더 간단한 포장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 화려한 포장 이것 때문에 비싸진다. 100g당 가격이 더 등급은 낮은데 비싸다.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요. 오늘도 2분씩 뽑아서 저희가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앞서 윤정식 기자가 대형마트에 직접 다녀와서요. 추석 과일 물가를 살펴봤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대부분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저렴해진 이 과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사과, 2번 배, 3번 샤인머스켓. 자, 지금 상암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말미에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윤정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집 밖은 위험하니까 나오지 마십시오. 중국 광둥성의 한 마을에 난데없이 외출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봉쇄령도 끝났는데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물 위로 빼꼼 나온 섬뜩한 눈알들.
자세히 보면 악어입니다. 여긴 중국 광둥성 마오밍시인데요. 태풍 하이코이의 영향으로 일주일간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장에 살던 악어 75마리가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중 일부를 잡긴 했지만 많은 악어들이 깊은 호수 같은 데로 숨어들어 포획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행히 관련해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도 아니고 집 밖에 나가면 악어를 만날 수 있다니 무섭죠? 당국은 악어가 어디로 숨어들었는지 찾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외출을 삼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엔 아르헨티나의 한 축구장입니다. 그런데 웬 불길이 보이죠? 불꽃 같은 경기를 펼쳐야 할 선수들이 진짜 불꽃을 잡느라 분주합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갑자기 경기장에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일부 축구팬이 경기장으로 던진 불꽃이 깃발을 타고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과격한 축구팬들의 난동이 비단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일은 확실히 선을 넘었다 싶죠. 관중들까지 경기장으로 뛰어내려와 함께 불을 껐고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길이 잡혔습니다. 한바탕 소란에 선수, 심판, 관중 할 것 없이 다들 진땀을 뺐는데요. 불이 꺼진 뒤에 경기도 곧장 재개됐다고 하네요. 창공을 가르며 펼쳐지는 고난도 고개 비행, 놓칠 수 없는 볼거리죠. 하지만 헝가리에서 열린 에어쇼는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로 이용됐던 T-28 기종의 비행기입니다. 헝가리 서부에서 열린 에어쇼 현장인데요. 탁 트인 하늘과 어우러진 현란한 고개 비행, 관중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요? 비행기가 중심을 잃더니 땅에 곤두박질 치면서 그대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겨우 수백 미터 앞에서 지켜보던 관중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다들 혼비백산했고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와 승객 1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지점에 있던 관중 4명도 심하게 다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자세한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에어쇼는 즉각 중단됐고 당국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국내 최고의 연예 전문 기자들이 연예계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JTBC 엔터뉴스팀의 황소영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방금 하느님이랑 기도로 합의 봤어. 괜찮으시대. 선 넘네. 뭐 커서 만나니까 이판사판이다 이거야? 큰일 나 살아야. 어떡해? 너네 주님 개빡쳤어. 너 지옥행이래. 첫 번째 키워드, 배우 김희열아 학폭 의혹 진실 게임. 이 김희열아 씨 학폭 논란이 지난주에 처음 터졌는데 지금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계속 좀 공방이 오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김희열아 씨, 김희열아 씨는 넷플릭스 시리즈 더글로리에서 이사라 역을 소화했는데요. 네. 사실 이건 학폭 가해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과거 중학교 시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난 건데요. 일진설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여서 지난주부터 연예계가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네. 학폭 가해자로 실감나는 연기를 해서 호평을 받았는데 생생한 연기가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냐라는 소리까지 나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2에서 악기 갤리 역으로 출연을 해서 다음 스텝을 밟을 단계였는데요. 네, 종영 직후에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매체와 제보자들 또 김희열아 씨 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금
치열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로 다른 내용의 제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보는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보도를 하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된 거죠. 네, 디스패치에서 보도를 했고요. 김희어라 씨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일진 모임 멤버였다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예. 이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이제 갈취하고 폭행이나 폭언으로 악명이 높은 일진 모임이었다고 하는데요. 김희어라 씨가 이 모임의 멤버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까지 담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김희어라 씨 측이 한나절 만에 일진설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요. 네. 중학교 시절 친구들끼리 만든 카페에 가입했고 어울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기사의 선동적인 제목과 달리 그 모임은 일진이 아니고 누군가를 지속해서 폭행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다. 그런데 그 디스패치 측이 보도를 하기 전에 이 김희어라 씨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도가 나온 후에 이렇게 바로 부인을 하는 모양새. 왜 이렇게 또 달라진 겁니까? 네, 소속사 측에 따르면 네. 이제 김희어라 씨가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제보자들과 직접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보자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오해와 이제 과거의 이제 이런 기억들을 서로 이제 풀었고요. 그래서 이게 착오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배우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디스패치 측에도 알려서 당시의 일들이 오해와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제보자와 김희어라 씨 측이 이제 서로 기억을 다시 맞추고 이제 뭐 제보자 측은 김희어라 씨 측이 사과까지 했는데 보도가 나왔다 이런 입장인 거군요. 네. 네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옹호 입장에 관련된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네, 김희어라 씨 측 이제 동창생이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예. 김희어라가 자신의 학창 시절을 통틀어 가장 고마운 친구인데 많은 오해를 받는 것 같다. 유일하게 급식실에서 밥을 왜 맨날 혼자 먹냐며 같이 먹자라고 해준 친구다. 그리고 다른 반 아이가 체육복, 문제집을 훔쳐간 걸 찾아주고 대신 화내준 친구라면서 옹호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분위기가 반전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른 언론사 인터뷰 보니까 김희어라 씨가 오히려 좋은 친구였고 제보를 한 친구들이 나쁜 행동을 더 많이 했던 아이들이다. 이런 증언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희어라 씨를 두고 착한 일진이었다라는 웃지 못할 그런 수식어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디스패치 측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자신들의 이제 주장을 그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재반박하면서 재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김희어라 씨가 이제 친필 편지, 그 기자에게 건넨 편지를 보도하기도 했고, 네. 이제 제보자들이 어떻게 주장이 바뀌었는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창 시절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창생 A 씨와 김희어라 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김희어라 씨가 때린 걸 인정하고 사과했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김희어라 씨 측은 인터뷰 내용이 편집된 것이라며 전문을 공개하는 맞수를 놨습니다. 네. A 씨가 처음부터 언론 매체에 제공할 목적으로 김희어라 씨와의 통화를 녹음했고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 또는 기억의 왜곡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을 언급하면서 통화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폭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싸움이 아니라 언론사와 소속사 간의 싸움으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 게임을 넘어서서 법적 싸움으로 이제 범지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김희어라 씨 측은 이제 디스패치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우의 이미지 훼손에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련 없는 주변인까지 고통을 받게 하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라면서 진위 여부를 반드시 법적으로 끝까지 가려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또 소란스러운 상황인데 김희어라 씨는 뭐 활동을 중단하기보다는 좀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 정면 승부를 택했어요. 네, 보통 이제 논란이 일으면 이제 활동을 잠시 중단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김희어라 씨는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현재 이제 뮤지컬 프리다의 주연으로 활약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논란 이후에 지난 9일이 첫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논란 이후에도 예정대로 무대에 올랐고요. 115분의 러닝타임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도끼 품은 에너지를 발산했고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 때는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전언입니다. 진실이 뭘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비입니다. 네, 2PM이 데뷔 15주년을 맞이하여서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식스네트 이후로 약 6년 만에 콘서트라서 감회스럽기도 하고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빨라요. 돌아온 베테랑 아이돌. 데뷔 15주년을 맞은 2PM이 지난 주말에 콘서트를 했죠. 네, 2PM 완전체가 지난 주말이었죠. 토요일과 일요일 날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이제 데뷔 15주년 개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이었는데요. 니콘 씨를 제외하고 이제 한국인 멤버들 5인은 모두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각자의 솔로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두 이제 종횡무진 활약하다가 오랜만에 뭉쳤는데요. 한국에서는 무려 6년 만에 이뤄진 완전체 콘서트라서 팬들의 큰 반가움을 자아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 2PM 하면 원조 짐승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대 장인으로도 아주 유명했었는데 그 실력 여전했는지 궁금합니다. 장난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굉장히 무대마다 소름을 유발했다고 합니다. 15년간의 히스토리를 집약한 세트리스트는 관객 모두를 열광시키기에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I'll be back, Hands up 같은 대표 히트곡들은 물론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수록곡들로 무대를 채웠는데요. 이날 29곡의 라이브 무대와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멘트는 이들이 얼마나 이번 공연에 진심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무대를 마친 멤버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라면서 앞으로 2PM은 계속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다음 달은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2PM 하면 하얼빛이 생각나네요. 두근두근한 요 춤 유명하잖아요.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그것도 유명. 주옥 같은 곡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2PM의 훨씬 선배, 우리 원조 아이돌 국민그룹 G.O.D도 지난 주말에 콘서트를 했죠. 네, G.O.D도 인천 송도에서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데뷔 25주년을 앞두고 KBS에서 준비한 프로젝트 공연이었습니다. 티켓은 3분 만에 매진이 됐고요. 앙코르곡을 포함해서 21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현장을 찾은 2만여 명의 팬들이 떼창을 함께 부르고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추억을 나눴는데요. 열광적인 환호 속에서 진행된 이 콘서트는 추석 연휴 첫째 날이죠. 28일 날 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연말에도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하니까요. 꼭 티켓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G.O.D 콘서트면 되게 폭넓은 세대가 같이 이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 함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신나는 콘서트 소식 만나봤고요. 마지막 소식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원래는 화, 수, 목, 금, 토, 일 야구를 다 하잖아요. 비가 오는 것도 너무 싫어. 그래. 야구를 안 하니까. 월요일에 야구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 최강야구 월요일 날. 월요일 날도 최강야구 봐야지. 우리 타이트해. 스타들도 푹 빠진 최강 야구의 매력. 조인성 씨, 차태현 씨뿐만 아니라 요새 제 주변에도 이 최강 야구 직접 좀 직관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도 많이 표 못 구하냐. 저도 못 구합니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화제성이 엄청 높아요. 매주 월요일 밤을 굉장히 뜨겁게 적시고 있는 최강 야구입니다. 최강 몬스터즈는 사실 2023 시즌에 더욱 큰 열기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팬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지금 지난해 6월에 론칭을 한 프로그램인데요. 오직 승리만을 추구하는 사상 최강의 야구팀, 최강 몬스터즈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이승엽 감독을 시작으로 현재는 김성근 감독이 2대 수장으로 나서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이끈 후에는 예능보다는 치열한 야구의 세계, 그 본연의 색채로 시청자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통하는 법이잖아요. 야구를 다른 예능 프로그램들은 일찌감치 좀 접거나 폐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굉장히 성장과 실현을 반복하고 있는 최강 몬스터즈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담아내면서 골수 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렇게 유명한 배우분들도 최강 야구를 직접 언급하면서 잘 보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인기가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인기 진짜 많죠. 배우 오나라 씨는 저기 진짜 매번 직관에 참석을 하고 있고 시구까지 하려고 한 달 넘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맞아요. 조인성 씨, 차태현 씨 다 열혈 시청자들이라고 하던데 황세영 기자도 최강 야구 팬이라서 경기를 또 직접 보고 왔다고요.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경기가 있었는데 이 진짜 직관 경기 정말 표 구하기 힘들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3 시즌에 4번의 총 이제 직관 경기가 있었거든요. 최근의 경기는 동시 접속자가 진짜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표구하기가 진짜 어렵대요. 네, 표구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진행된 경기가 18세 이하 야구 국가대표팀과의 직관 경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걸 지금 직접 황 기자가 찍은 사진이죠? 네, 제가 네네. 찍은 사진들인데요. 경기장에 일찌감치 현장을 찾은 진짜 관객들로 꽉 차 있었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설렘을 드러내고 있는 표정들이 가득했습니다. 네. 이날 현장에서 보니까 굿즈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네네. 유니폼, 모자, 각종 응원 도구 등을 살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은 경기 전 관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뤄서 1시간 이상의 기본으로 대기를 했습니다. 줄이 정말 길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을 황 기자도 기다려서 지금 이 굿즈를 직접 사왔잖아요. 꿀팁을 전해드리면 네네네. 경기가 진행되는 어떤 중간 텀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가면 줄이 조금은 짧습니다. 또 사람들이 경기를 보고 있기 그쵸. 때문에. 약간 경기를 보는 걸 약간 포기하고 이걸 사야 되는 거군요. 아니요, 굿즈가 너무 갖고 네, 싶어가지고. 굿즈 너무 갖고 싶어서. 와, 이 몬스터즈의 네. 그 마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모자도 있고요. 네. 이 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매하는 공은 아닙니다. 이건 지인 찬스로 얻은 직접 쓰시는 공을 얻은 거예요. 그 몬스터즈에서 직접 쓰시는. 최강 야구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야, 이거 뭐 저희 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회수에 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야, 최강야구 이 경기 직관 참 부럽습니다. 네네. 그 인기가 워낙 많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생한 연예계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JTBC 엔터뉴스팀 황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 가져가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들고 있어야겠어요. 오늘 머니클래스 퀴즈 대다수 과일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저렴해진 과일이 있었죠. 정답은 3번 샤인머스켓이었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갑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배롱나무 배롱배롱님 와. 그리고 귤 러버님 오늘 굉장히 식물 친화적인 자연 네. 친화적인 분들이 당첨되셨는데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